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직원의 애사 발생 시 상조 물품 및 장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의 소속감과 애사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직원 애사 시 상조 물품 및 장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9-393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의 직원 애사 시 상조 물품 지원과 장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추진 사업인 상조 물품 지원과 장례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여기 그 본 조례에 의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아,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 장례 서비스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 범위에서 조부모, 외조부모가 이제 물품은 들어가는데 이거 빠졌잖아요. 이게 뭐 비용 추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거 검토하는 내용 중에 다른 시군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조 업체한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추계해야 될지 그 현황을 좀 파악해 보려고 견적을 좀 받아봤는데요. 네.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 지금 경기도 내 한 8개 시군에서 장례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장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조부모나 이제 조부모 같은 경우는 좀 빼고 네. 자기께 바로 위에 이제 네. 부모님들까지만 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네. 저희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사 한 분의 장례 도우미 3분 8시간씩 세 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3일장에 8시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 그거는 세 이제 분을. 예, 본인들이 이제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한계를 그렇게 지어놓은 아, 이 거고요. 한계 안에서 예. 편하게 운영하면 예. 된다, 본인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우미는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지도사는 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장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물품이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계약이. 그렇죠. 근데 그게 늦어요. 왜냐하면 경황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장례 이제 모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챙기는데 그러면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시간 사이에 구입을 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신속함을 위해서 조금 어떤 계약 변경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 조례랑은 상관없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가로기 계양 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소다발 청소년 자유공간, 중앙 청소년 자유공간, 포승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북 청소년 자유공간, 신평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8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9-411호 평택시 가로기 계양 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건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평택시 가로기 계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기 계양 업무는 국경일 및 기념일에 주요 도로변의 가로기를 계양, 하강 관리하는 업무로 읍면동 자체 인력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로기 업무 추진을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재위탁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2호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비군법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 개정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제2조 협의회의 구성 제2항 제3호 559 군사안보지원부대 151 군사지원대장을 국군 제559 방첩부대장 부대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4조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외의 사항은 평택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되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 평택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3075부대 1대대 작전과장을 동원과장으로 통신전산지원반 도시재생과장을 스마트도시과장으로 보급급식지원반 수도과장을 수도계획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3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평택시 읍면동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정 전 435통 423리 4193반에서 조정 후 441통 424리 4236반으로 총 6개통 1계리 43개 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총 7개 읍면동으로 안중읍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1계리 학현 6리에 1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서정동, 송탄동, 비전일동, 세교동, 고덕동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5개통 3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평동은 공동주택 1000세대 초과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해 1개통을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구역 조정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4호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보금법 일부 개정으로 시군구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6조 제2항의 개정으로 교육 경비를 교육감 및 교육장을 통하여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 3에서는 교육 경비를 각급 학교에 직접 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보궐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5호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청소년재단의 업무 총괄자 사무처장을 대표이사로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평택시 청소년재단의 자율적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대외 활동 및 조직 이상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6호 소사벌 청소년 자유공간, 중앙 청소년 자유공간, 포승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4년 하반기 신규 조성 예정인 청소년 자유공간 3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자유공간은 청소년들이 여유 시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플레이존, 스터디룸, PC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조성해 놓은 청소년 시설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7호 청북 청소년 자유공간, 신평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 자유공간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청북 청소년 자유공간은 1월 26일, 신평 청소년 자유공간은 5월 1일에 개소되어 평택시 청소년재단에서 우선 위탁 운영 중이며 민간위탁 전환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선 청소년 자유공간 3개소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2차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국제대학교 총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하이브 센터장과 3월 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3년 최초 체결한 협약과 동일하며 2024년 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의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1차년도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시 지역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지 10항 평택시 가로기계양 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가로기계양 관리사무 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는데요. 이게 산정 금액을 보니까 3명이 6개 팀으로 해서 1일 17만 원의 노무비를 받으시고 태극기를 개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이 위탁을 받으신 단체에서 3명이 6개 팀을 꾸려서 지금 4,800개의 태극기를 다 꽂으시나요? 아니면은 동에 있는 그 단체의 회원분들이 각 동의 것을 책임지고 꽂으시나요? 그걸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새마을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되 가능한 한 그 지역에 있는 새마을회를 위주로 해서 활동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저희도 이제 지역구에서 이거를 꽂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비전 1동은 353개를 꽂게 되어 있고 동삭동은 뭐 490개 뭐 이렇게를 꽂게 되어 있는데 통복동은 이제 40개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 1동 분들도 이걸 17만 원씩을 받고 세 분이서 꼽는 것과 통복동의 새마을회에서 17만 원씩 세 분이서 40개를 꼽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서 이게 중앙회에서 알아서 꼽고 있단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해야 맡아서 수탁을 하시는 분들의 회원 간에 오해나 불만이 안 생기실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로기가 잘 꽂혔는지는 이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다 이것을 수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따로 없지요. 신의 성실에 의해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뭐 대부분 저희들이 뭐 그 읍면동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네. 혹시 무슨 민원이 생기거나 잘못된 개항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수시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꽂은 거를 저희가 일부러 그렇죠. 다 뭐 세거나 현장에 그럴 수 없죠. 일일이 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가능한 한 읍면동 직원들한테 좀 저희들이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정 의원님. 이거 위탁기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마을에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그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7년도서부터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해서 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로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모집 공고, 두 번째 모집 공고를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새마을회에서 저희가 3차 정도 공고를 했는데 모집되는 단체가 없어서 네. 어렵게 새마을회에서 응해 주셔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고 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재계약을 하는 거를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2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공개 모집을 해서 그 당시에는 3개 단체가 응모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서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그 수탁자 선정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으시고요.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예, 저희가 이제 수탁자 선정위원회.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께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을 수탁을 하게 되면 3년간 하는 거로 돼 있네요. 예, 그게 이제 뭐 2년 할 수도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데 3년 이내로 저희들이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추진 실적 보면 지금 9회를 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국경일 5번 5회하고 기념행사 민방위 날 해가지고 총 9회를 걸게 돼 있는데 23년에는 6회를 걸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예, 그때별로 이제 저희들이 뭐 그 상황에 좀 맞춰서 뭐 악천후가 생기면 좀 못 걸 상황도 생기기도 해서요. 일단 기준은 8회를 현재까지는 이제 기준으로 했고 위원님들께서 이거 승인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9회로 해서 계약을 좀 해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악천후나 그 기상 여건 때문에 안 걸어. 예, 그런 수행을 상황도 못하는 있었고 상황이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제한도 있었고 해서 그 동안은 조금 저희가 계획했던 거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뭐 그 이 설치 비용이 작아서 뭐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께서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 평택시를 다 남부, 북부, 서부에 걸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 그런 단체들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민간인사 동의안, 재위탁 동의안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의 문제들 철저히 이 지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 분들께서 우리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에서 위험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챙겨 주십시오. 예.
네, 특별히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뭐 기상이 악화돼 있는데 뭐 그 와중에 뭐 꼭 걸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예, 안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지 10항 평택시 가로구기 계양 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올려 주셨는데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전출을 할 수 있게 신설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특별회계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 뭐 이제 기존에는 그 고교 무상교육 경비만 이제 저희 시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넣었는데 이제 앞으로 요렇게 조항을 만들면 예를 들면 이제 교복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복은 교육청에서 50%를 대고 경기도가 25% 이제 저희가 25%를 댑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는 그 자금이 최종적으로 학교로 가는데요.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로부터 25%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75%를 학교에다 주고 저희는 이제 따로 25%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업 정산을 더 따로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25%를 경기도 교육청으로 주고 그럼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일괄로 이제 교부한 다음에 정산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그 정산 자료를 이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학교에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이 나가고 교육지원청도 이제 지원이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정산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따로 할 건지 뭐 주부를 정해서 저희가 하던 교육청에서 하던 이렇게 해서 좀 업무가 향후에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조 3항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 방법 지원 기한 대상 사업 등 세부 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적혀 있어서 얼만큼의 전출금을 회계에 보낼 건지 그리고 어디서 할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시장과 교육장이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의회가 여기에 의견을 내거나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다 예산을 줄 때 세워놓는 예산 항목이 있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저희가 자금을 줘서 교육지원청이 주가 돼서 하게 될 때 쓰는 이제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각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정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가 되면 예산 항목에 따라 이제 계속 시에서 할 건지, 이 부분은 시에서 이제 자금 지원만 할 건지가 아마 예산 항목에서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실 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사업 관련돼서 의회 문항에 그 저희 의원님들께 또 뭐 정해 시간에 논의를 하겠지만 의회에 이 어느 규모로 어느 사업에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전출금을 얼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고 심사가 되고 뭐 사용이 되면 어느 시점에 이것이 잘 쓰였는지 확인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명확하게 갖춰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출금으로 이제 빼서 그 특별회계에 넣으면 시장님이랑 교육장님이 협의만 하면 새로운 사업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을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의회에서 일단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져간 다음에 협의해서 쓰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요번에 이제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학교만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작년에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학교로 가는 돈도 교육장이나 교육감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그러면은 때문에 우리가 교육장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우리가 준 돈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썼는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엔 통과될 수 없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하실 의원님, 네, 유정화 의원님. 이 지원 조례의 목적 자체가 학교 시설 그 개방에 따른 그게 맞나요? 목적이? 그 부분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일부.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영 의원님. 아니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 교육 경비도 생색이 안 난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생색 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고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 일정하게 정해지지도 않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조례를 지금 어디서 바뀌었다고요? 상위법이? 이제 관련 법하고요. 응. 그 저희 예산 편성 지침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사업별로 계속 논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저희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교육지원청도 별도로 네. 교육지원 저희 이제 시비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양쪽에서 같은 사업에 뭐 6대 4든 5대 5든 일정 부분을 이제 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산을 양쪽에다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라는 그 민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거는 사업별로 이거는 계속 따로따로 할지 아니면 한쪽에서 할지 이거는
다 그때그때 이제 사업별로 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전액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전액 정산을 받고 그 정산 결과를 저희가 교육청으로 넘겨준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저희가 그 서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한다 쳐도 기존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교육청도 자체 감사를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도 저희도 그 감사 자료를 넘겨 받아서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치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은 필요하죠.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 어느 시점에 있어서 선은 긋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되고 나서 이거를 올려도 맞는 거지. 우리가 이걸 먼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뭐 어쨌든 공적인 분의 돈을 씀에 있어서 그걸 쓴 거에 대한 감사와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오히려 그쪽 교육부에 다 준다? 우리는 뭐 내가 볼 때 우리는 돈만 주는 거지 아무런 그런 기능을 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그나마 항상 우리가 요구했는 게 우리가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감사를 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봐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건 오히려 더 그거와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제가 보고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반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네. 어느 한쪽에서 이제 더 많은 비용을 이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뭐 저희 시비가 투입이 된다 해서 그 모든 부분을 다 감사하면 좋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희 시가 만약에 50% 이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아예 교육청에서 주는 돈을 저희도 받아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아와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면 줬지. 그리고 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감사는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아까 50대 50이라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니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할 건 확실히 하고 거기서 할 거 이런 것도 가름말 타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50대 50 하니까 그냥 맡기기만 하고 우리는 뭐 그때 행사 가거나 이럴 때 아무런 없어요. 우리가 시가 이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교육장님들도 요번 오신 교육장님이 좀 더 이렇게 좀 하시는 거지 그 전에는 우리가 행사장 가도 시원들은 왔는지 갔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서운했던 면이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운한 거는 떠나서 확실한 거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지원하고 있는지 50대 50 안 하면 너네 이거 다 해. 우리가 이거 다 할게. 어느 정도 그런 가름말 타준다면 똑같은 예산을 갖고도 틀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선행되어야지 않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정 의원님. 그 2조 6항의 그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 요금을 지금 이제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개정을. 그렇게 되면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을 뭐 별도로 사업을 책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보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러면 이제 기존 개방을 해주면 네. 그거에 조건부로 뭘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제 기존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개방 때 학교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시에서 이제 보존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일반 시민들 할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방에 따른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 사업.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저희가 학교별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뭐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자기네는 개방을 할 테니까 관리는 다 누군가가 다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을 저희가 한쪽으로 몰아서 통으로 묶어놔야 관리가 편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예, 의원님들이 또 어떤 거를 우려하시는 저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해 놓고 이렇게 들어가려다 보면은 아마 이 부분도 또 이제 몇 년은 또 그냥 이 흘러갈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기존의 양측에서 합의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서 그대로 할 거냐 이제 한쪽으로 모를 거냐라는 게 계속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게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쓰는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미리 인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쪽에서도 이런 좀 책임감, 의무감을 갖고 좀 개방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좀 명시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질문 좀 하면 그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은 사실은 우리 평택시가 체육관을 건립하고 각 시골마다 다 건립할 수 없으니 학교 체육 시설을 저희가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사안은 이 조례 개정안에서 교육비 특별회계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최준구 의원님 질의나 뭐 김영 의원님 질의 속에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이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을 때에 세부 항목을 저희가 사용 용도를 의회가 승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렇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예, 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때 각 항목별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저희가 특별회계 준 거를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용도의 특별회계가 얼마라는 게 정해져서 넘어가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인조잔디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억 그 용도 안에서 쓸 수 있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인조잔디 뭐 10억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LED 등 교체 10억 이 부분에 대한 게 특별하게 담기면 이 부분을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을 학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의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육경비 지원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심의해서 각 학교에 무슨 사업이 올라와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과 시가 매칭 사업을 다 정하고 뭐하고 심의를 다 통과시킨 다음에 의회에 올라오면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 교육경비 심의 결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결정이 났는데 총액이 100억인데 저희가 20억 삭감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무력화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특별회계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어느 학교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특별회계를 100억 뭉뚱그려 들어가면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성도 할 수가 없는데 감사권도 없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존의 시스템도 불안해서 저희들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내부 통제 제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됐는데 이제는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감사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이 우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뭐 이 부분이 저희는 좀 난해하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뭐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 교육경비 심의 제도도
의회가 63만 평택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무력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 시스템을 믿으면서 저희가 가잖아요. 교육경비 저희가 뭐 올라온 거에서 협의된 사항, 심의 통과된 사안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정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그럼 이게 어떻게 의회가 이 부분을 전혀 필터링할 수가 없는데 이 조례를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다. 의원님들과 논의 시간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을 하기 전에 정회를 좀 할까요?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